오늘 이거 정말 해야 돼? 헬스랑 나는 진짜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음식조이보입니다. 오늘 알아볼 음식은 강한 남자들의 음식, 3대 500을 꿈꾸는 헬린이들을 위한 고단백 음식. 랭킹 3위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단백질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인데요. 기존의 단백질 음식이라고 많이 소개되는 계란의 단백질이 100g당 13g이라면 견과류는 그 2배가량의 수치를 보이는 100g당 21g으로 굉장히 높은 단백질 함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과류는 굉장히 포만감을 느끼기 쉬운 음식이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건강관리나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거기에 하루 권장량은 28g 정도라고 하네요. 두 번째 고단백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 역시 100g당 20g 정도의 단백질 함유량을 보이고 있어 고단백으로 분류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일주일의 권장량은 2번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오메가3 안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큰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너무 맛있죠. 세 번째 음식은 오늘의 메인 음식이죠. 렌틸콩입니다. 렌틸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잡지인 헬스에서 세계 5대 슈퍼푸드로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영양가 있는 음식인데요. 단백질 함유량의 경우 100g당 9g으로 앞에 언급한 두 가지 고단백 음식에 비해선 적지만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를 느리게 하고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화를 느리게 한다는 점에 있어 소화불량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섭취를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언급한 세 가지 음식 중 가장 생소한 렌틸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렌틸콩의 다른 이름은 렌즈콩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렌즈를 닮아서 렌즈콩이 아니라 렌즈 자체가 렌즈콩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한국에 렌틸콩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단어는 굉장히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한약재에서 사용하는 환처럼 생겼기 때문에 익혀 먹어야 하지만 생으로 계속해서 섭취를 했다고 연예인 이규환 씨가 냉장고에 부탁해 출연하기 전에 언급한 적이 있죠. 렌틸콩의 주 생산지는 유럽 남부와 지중해 연안입니다. 또한 수확과 보관이 쉽기 때문에 고대 문명의 주식으로서 사용됐죠. 또 고대의 그리스 농부들은 이 렌틸콩을 주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중동에서는 13,000년 전부터 이 렌틸콩을 주식으로 먹었는데요. 성경에서도 그 언급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자면 야곱이 형 에사우에게 장자권을 받는 과정에서 죽을 주는데 이 죽이 렌틸콩을 핵심으로 만들어진 죽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다만 한국에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면 팥죽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렌틸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한 팥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돼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랍과 터키에서 이 렌틸콩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귀중한 재료입니다. 스프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소스로 만들어서 빵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요리들이 이에서 양상되기도 하죠. 우리가 쉽게 아는 터키식 콩스프 같은 경우에는 이 렌틸콩을 메인 재료로 하여 만드는 요리라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역시 렌틸콩이라는 개념은 세계 5대 푸드로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 많은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생소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강적 효능을 언급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지의 내용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렌틸콩의 효능, 먹는 법, 호샬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위한 환자식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체의 열량은 굉장히 높지만 다른 잡곡과 섞어서 드실 경우에 다이어트 식단으로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렌틸콩의 조리법입니다. 두 번째 블로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블로그에서는 이 렌틸콩을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르트 편에서 다뤘던 기버터와 이 렌틸콩을 조합하여 죽으로 먹는 음식 조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역시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조리법, 재료에 대한 정보 전달 글입니다. 두 번째는 맛이나 비주얼을 변형시킬 수 있는 여러 응용 요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체질별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효능을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한 조리법이나 건강정보 지식을 찾으신다면 이 블로그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렌탈콩에 대한 조리법을 한번 찾아보시려면 조리법이나 준비물, 재료에 대해서 검색을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블로그에선 사람이 먹기보다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제가 애완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잠시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흰쌀 생선과 렌틸콩을 섞어 만든 고양이 사료에 대한 리뷰글인데요. 고양이 면역력 강화와 소화력 개선에 굉장히 좋은 사료라고 합니다. 또한 닭고기를 섞어 만든 제품도 있는 것 같고 그레인 프리, 즉 곡물 알레르기에서 안전한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블랙우드 그레인 프리 인도어 캣이라는 제품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한편 주간 동화의 칼럼을 보면 렌틸콩의 효능을 의심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찾아보시고 섭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렌틸콩에 대한 홍보로 가장 많이 붙었던 검색어들은 다이어트, 면역력, 항노화, 그리고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렌틸콩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도 먹는 사람은 더욱더 적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2014년도 관세청 자료를 보면 무려 42배나 수입액이 뛰었다고 합니다. 연예인 이효리 씨는 자신이 블로그에 이 렌틸콩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한 후로부터 렌틸콩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노란콩이나 검정콩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더욱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대 광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렌틸콩에 대해서 쉽게 하는 오해들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오해는 열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쌀밥을 대체해서 쌀밥과 같은 양을 섭취할 경우 다이어트 효과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렌틸콩이 당뇨병에 좋다는 속설도 있는데 칼륨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음식이기 때문에 신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환자들에게만 효능이 있고 대다수의 환자에게는 효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오해는 항노화와 항우울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입니다. 하지만 노화와 우울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한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해서 이를 개선시키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렌틸콩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엔돌핀이 돌아 노화를 방지하고 우울증을 방지하는 쪽이 더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렌틸콩에 대한 효능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여러 과장된 광고를 믿고 렌틸콩만 고집해서 섭취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음식주의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번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와. 빠바바바바.